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공포가 확산되던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가 더 그레이트 리셋이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2020년 다보스 포럼의 어젠더인 동시에 다보스 포럼이 꿈꿔왔던 하나의 지향점이자 일루미나티의 어젠더, 새로운 세계의 질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버전으로 리셋시킬 날을 기다려왔던 이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팬데믹을 계기로 화폐 금융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 등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신하며 5G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디지털 시스템이 인간의 많은 활동을 전환시키며 현재의 팬데믹과 앞으로 올지 모를 또 다른 팬데믹을 이유로 비대면 사회를 유지, 고착화시켜가기 위한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절대적 위협 속에서 인간의 대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근거로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신속히 재편되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 세상 속에 데이터로 축적되는 세계, 질서정연한 통제와 감시 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는 자들이 설계하는 시스템은 디지털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세상입니다. 이는 노예제를 연상케 하는 사고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저명한 부부 사회학자인 모니크 팽송과 샤를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지금 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 이것은 슈퍼리치들이 빈곤층을 향해 벌이는 계급전쟁이다. 슈퍼리치들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류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팬데믹을 기획했다. 인공지능, 디지털의 발달로 그들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할 수 없는 배고픈 입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지 않는다라고요. 지난 4월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문 씨는 느닷없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요. 정책의 방향성 없이 헤매이다가 조지 소로스의 싱크탱크 기관인 WEF에서 의제가 나오자마자 냅다 받아먹는 게 현 정부 수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의제에 아주 충실합니다. 애초에 문 정부는 국가 경영에 관한 청사진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전반에 필요한 인프라 재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린 뉴딜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 국가의 인프라 재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해 그럴듯한 환경도시 하나를 만들어보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글로벌리스트가 말하고 문이 말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입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뉴딜 정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며 도시 하나 만들자고 전국에 있는 인프라를 재구축을 못하고 점점 슬럼화가 되어 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레이트 리셋을 논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가 누구인지 반드시 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소수 엘리트, 좌파 엘리트, 정치 경제를 주무르는 유대인, 미국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는 백인 그룹, 일루미나티 등 불명확한 관점이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라는 범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란 좁은 의미로는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정치경제계 엘리트 그룹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전복하고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전 세계에 뿌리내리려는 인물이나 그룹 정당 혹은 국가를 통칭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대깨문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를 무너뜨리고자 로비를 하는 중공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뚫어볼 수 있는 직관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전 세계 미래를 책임지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임기응변식 실수가 많은지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많이 알려진 어젠더 21이란 용어나 어젠더 2010, 2020 등등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만 제 시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때는 항상 어젠다의 용어를 바꾸며 자신들의 어젠다가 죽지 않고 계속 추구되도록 공공연하게 떡밥을 뿌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에서 발생한 대재앙과 트럼프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글로벌리스트의 핵심 국가인 중국이 휘청거리게 되자 더 늦기 전에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어젠다를 완성할 수 있는 시기로 정합니다. 중공은 조지 소로스와 같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거대 자금줄입니다. 자금줄 하나가 사라지면 목표를 이루는 게 더 늦어지기에
트럼프로 인한 중공의 위기와 글로벌리스트의 조바심이 맞물려 숨기려는 시도조차 없이 어처구니 없는 대량의 숫자 노름의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들은 2020년 이번 해를 세계를 리셋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 자리를 빼앗지 못하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혼란에 빠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힘으로도 강하지만 방해되는 그룹인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린 나라인 동시에 신앙을 기반으로 한 결집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정부의 핵심 멤버인 록펠러는 미국의 큰 사건이나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9.11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첫 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2020년 이들이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WEF가 운영되는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으면 글로벌리스트들이 그 주제에 맞춰 논문과 의제, 다양한 학술 자료들을 쏟아내는 곳이 WEF입니다. 즉,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대로 조작된 수많은 논문이나 학술 자료들을 쏟아내어 전 세계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의제와 숙제를 배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다보스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참석은 초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는 배지 색상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흰색 배지를 소지한 사람은 비밀 회의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흰색 배지들만 참석할 수 있는 세션은 비공개이므로 대중은 토론의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보스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운영하려는 지배계급에 집착이 행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계략일 뿐입니다. 공산당의 국제회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최근 타임지 첫 화면에도 이 슬로건이 등장하는데 향후 추이를 봐야겠지만 이 슬로건은 앞으로 세계가 이 어젠다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힐의 기사에 따르면 더 그레이트 리셋은 세계 경제를 재설정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한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리더, 정부 관리 및 활동가들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대신에 세계가 증세와 추가 규제, 대규모 그린 뉴딜과 같은 정부 주도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로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강제 폐쇄로 인해 정부가 만든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화려한 다보스 엘리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마르크스주의 의제를 밀어붙일 기회로 대유행을 이용하느라 바쁩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바꾸고자 하는 핵심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문제를 통한 사회주의 구축입니다. 다보스는 재앙적인 기후변화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함으로써 대중에게 판매됩니다. 일자리를 잃고 경제가 크게 축소되는 것은 기후변화와 기후, 재난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만든 영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상을 통해 자신의 어젠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것입니다.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훔치려는 모든 사기꾼들과 마찬가지로 다보스의 엘리트들은 순진한 피해자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교활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대중에게 설득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보스 엘리트들은 세상이 하나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까지도 포기하도록 장려합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문재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집 소유 않고도 주거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요. 자기들은 부동산을 풀소유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솔직히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지 않다면 이미 그것에 대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불교나 가톨릭 수도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것까지도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는 국가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원하기에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더 그레이트 리셋은 WEF의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일부가 스스로 생각해낸 신선하고 새로운 개념조차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번의 실패한 실험을 초래한 근대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도한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종종 더 나은 재건을 추구하는 노동사회를 무너뜨립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만든 것도 중국 공산당과 딥스테이트의 악한 자들이지만 이것을 고의적으로 퍼뜨리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과장시킨 것도 이들입니다. 바이러스의 이유로 우편투표를 막을 수 없게 만들고 이것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숫자 꾸미기를 합니다. 그들이 완성시키려는 세계에 트럼프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팬데믹은 새로운 세계 경제를 다시 세팅하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치르기 6개월 전에 나온 말인데 그들은 마치 그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찰스 왕세자는 경제 회복은 세계를 지속 가능성으로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바로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를 돕기 위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정치, 종교 시스템도 결국은 재설계를 하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딥스테이트의 뉴월드 오더와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강조하는 자국 중심의 경제, 정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경제 정치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지 않으니 사회주의를 도입해서 전 인류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 세계의 시스템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로 급속히 재편되던가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 딥스테이트 정치인들과 싸우면서 힘들겠지만 차츰 이들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이들의 음모가 드러나고 부패한 세력들의 계획이 무너지던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 악한 자들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 존 F 케니디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어 남은 임기 4년 동안 악한 세력들이 정리가 되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자유포커스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역시 자유와 진실, 정의가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구독자님들의 개인의 삶은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he only limit is our willingness to act. And the time to act is now. (14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의 지지자들이 모였는데요. 반트럼프 시위대와 충돌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최소 4명이 흉기에 찔렸고 1명은 총에 맞았습니다. 또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동을 일으켜 30명 가까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폭스뉴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